안녕하세요. T송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투자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개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엄청 사고 있는데요. 저는 약간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제가 2월 18일 유튜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매수 금지 내용을 방송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의 실적 전망 하향치에 있습니다. 그 실적 전망 하향치도 어느 정도 될런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애플은 세계 최고의 소비재 회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소비재 회사가 그 정도로 매출 전망을 못한 것은 앞으로 향후 매출이 엄청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면 2월 18일 삼성전자 종가가 59,800원이었고요. 최근 저가가 3월 2일 53,600원, 3월 5일 종가, 오늘 종가가 57,800원입니다.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 사업 구조를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4분기 매출 16조 7,900억, 영업이익 3조 4,500억, 디스플레이가 매출 8조 500억, 영업이익 2,200억, IT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휴대폰 부분입니다. 매출이 24조 9,500억, 영업이익이 2조 5,200억, 그 다음에 C,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생활가전 부분인데요. 매출이 12조 7,100억, 영업이익이 8,100억입니다. 이렇게 사업구조가 크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휴대폰에 있습니다. 지금 서버용 D램과 시스템 LSI, 파운드리 통신 칩은 그럭저럭 선방하고 있는데요. 휴대폰용 D램, 그리고 나머지 스마트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생활가전 전부 다 안 좋습니다. 휴대폰 자체,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중국의 스마트폰이 안 팔리면 이 반도체, 휴대폰용 반도체가 안 팔리고 거기에 납품하면 OLED 디스플레이가 안 팔리고요. 그리고 삼성 휴대폰 자체가 안 팔리면 이 IM 부분이 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생활가전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지금 반도체 부분에 서버용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LSI, 그 다음에 파운드리 통신칩 이쪽만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실적 개선 기대 여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견조한 서버용 D램 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이 있고요.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에서 점유율 상승입니다. 지금 메모리 D램 가지고는, 메모리 반도체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를 엄청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통신칩 점유율 상승이 있고요. 화웨이가 여러가지 제재로 세계 각국에서 공격적인 영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삼성전자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많이 점유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수급을 보도록 했는데요. 2020년 1월부터 2020년 3월 5일 오늘까지 각 주체별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약 5,960만 주 매수, 외국인이 약 3,810만 주 매도, 기관이 약 2,250만 주 매도. 근데 그 중에서 금융투자가 4,440만 주 매도했고요. 나머지 투신, 보험, 사모펀드, 연기금은 모두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5,960만 주를 매수했는데요. 그 매수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대형주 중에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저금리로 인해서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이 1,000조 원이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삼성전자는 여지껏 보유만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상승했습니다. 일종의 학습 효과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은 언젠가는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한국의 1등 주식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방송의 전문가들과 일부 유튜버들이 삼성전자를 강하게 추천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할 종목이다. 언젠가는 오른다. 배당도 있다. 모아가야 한다. 주식을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삼성전자를 강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주식시장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실적이 좋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현 실적이 안 좋다고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현 실적이 안 좋아도 향후 개선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프리미엄을 주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2차전지 섹터가 있는데요. 지금 삼성 SDI, LG화학, 일진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 전부 다 작년 실적이 좋지 않았고 올해 1분기도 좋지 않고 2분기부터 약간 개선될 예상입니다. 그것도 예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프리미엄을 지금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성장주를 찾다 보니 그런 향후 개선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식 매수 주체 강도에 따라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하고요. 이는 저금리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뭐니 해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 업체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가? 제 판단으로는 현재 경기도 안 좋고 미래 경기도 그렇게 개선될 여지가 없어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고 있고요. 위험자산을 살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먼저 사고 위험자산을 팔 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먼저 팔고 있습니다. 일종의 ATM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꽃길은 대중의 뒤쪽 길에 있다는 증시 격언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증시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쪽에 뭐가 있는지 알고 전부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여기서 수익을 보려고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의 상승은 여기서 대중이 많은 곳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중이 없는 곳, 이런 데서 상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올라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대중이 몰리면 안 좋은 사건들을 제가 열거 있는데요. 지금 차화정이 있고요. 예전 2008년도에 차화정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화학, 정유, 이 세 글자를 따서 차화정이라는 유행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차군단, 전기전자의 전차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때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기아차, 이 세 종목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미차솔이라는 단어가 또 유행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의 줄임말이냐 하면은 미래에셋 차이나 솔로몬 펀드, 이 글자를 따서 미차솔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차이나 솔로몬 펀드를 운영해서 처음에는 수익률이 엄청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설정일부터는 거의 뭐 100% 가까운 수익률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후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다 상승하고 난 다음에 2007년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30에서 50% 마이너스를 보고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사이트 펀드, 이것도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한 펀드인데요. 한 달 만에 4조 원이 몰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모펀드가 신형 마라톤 펀드라든지 KB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대형 펀드가 1조 원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1조 원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 한 달 만에 4조 원에 몰릴 만큼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일단 수수료가 비쌌습니다. 보통 펀드 수수료가 한 2% 되는데 이 펀드는 4%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인사이트 펀드, 그야말로 통찰력, 펀드 매니저의 통찰력으로 운영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면 중국, 미국이면 미국, 그리고 종목도 사모펀드와 같이 그 룰이 없이 대량으로 매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펀드가 중국 쪽에 올인을 해가지고 꼭지점에 올인을 했죠. 꼭지점에 팔았으니까 꼭지점에 올인을 했죠. 그래서 거의 6개월 만에, 6개월인가 1년 만에 거의 마이너스 60%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 2015년도에 원금을 회복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설정일, 그러니까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45% 수익률로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수익률은 그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혜택을 본 거지, 처음 2007년도, 2008년도에 가입한 사람들은 거의 30에서 50% 마이너스를 보고 판매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이 몰리면은 항상 그때가 꼭지인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그 당시 중국 증시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해 증시 월봉인데요. 2007년도, 200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차정이라는 단어가 유행했고, 미차솔이라는 단어가 유행했고, 인사이트 펀드가 이 당시에 다 설정됐습니다. 그렇게 대중이 몰리니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식이 폭락을 했죠. 이게 주식입니다.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큰 수익을 보지만 나중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 이것도 월봉입니다. 지금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게, 이게 월봉상으로 쌍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쌍봉을 맞고 내려오면은 이것도 하락이 이런 식으로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헤드앤숄더는 봉이 하나 더 있죠. 봉이 하나 더 있어서 여기서 봉을 치고 여기서 내려오는 게 헤드앤숄더고요. 이거 없이 두 개만 하고 내려올 때도 쌍봉으로, 이것도 하락 신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고 꼭 삼성전자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은 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투자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역시 스마트폰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관들은 삼성전자가 빠지면 지수 방어를 위해 꼭 사야 하기 때문에 향후 하락 시 단기 트레이딩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투자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